이제 확률 분포를 잠깐씩 보여드리고 계산을 한번 해보고 하는 걸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과정을 내가 100% 모르더라도 이제 계속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분포라는 컨셉이 계속 머릿속에 있으시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분포. 모든 데이터들은 뭘 갖는다? 분포를 갖는다. 식스시그마라든가 모든 것의 기본은 뭐냐면 데이터가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느냐. 모든 그거는 분포에 의한 확률에 의해서 이 전개 과정들을 계속 그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보이지 않는 이 확률과 이런 거에 의해서 결과값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결과값을 보면 뭐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과정을 거쳤는지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또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얘들을 계산해보고 추정해보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분포 중에 이항 분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이항 분포는 어떨 때 쓰는 분포냐면 똑같은 일이 n번 반복돼요. 자, 그런 케이스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똑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된다? n번. 같은 일이 n번 반복을 해요. 근데 매번 반복할 때마다 나올 확률이 동일해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공 아니면 실패. 이 세 가지 조건을 그리고 이 n번의 시행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돼요. 서로 영향을 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 얘는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보냐면 이항 분포를 따라요. 자, 이런 케이스가 뭐 있을까요?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동전 던지기. 자, 동전 아까 몇 번 던졌어요? 아까 몇 번 던졌어요? 2번 던졌죠. 자, 2번 던졌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앞면이 나올, 계속 2분의 1이죠? 두 번째는 2분의 1이 아니진 않죠. 항상 2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나요? 안 만족하나요? 다 만족하죠? 그러면 그건 뭘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른다. 실제로 이렇게 따라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요. 식으로 쓰면 px는 두 개 중에 x개를 뽑는데 0.5의 x승 또 1-0.5예요. 또 그러니까 원래는 1-0.5의 2-x승.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두 번 중에 x가 0일 때, x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앞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얘는 0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뭐만 두 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뒷면만 두 번 나와야죠. 예를 들면 하나도 없으니까. 또 하나면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가지수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리고 얘가 한 번, 또 뒷면이 한 번. 이해되나요? 아까 이게 2에 왔고 1에 왔고 0에 왔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오고 하나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분포? 이항 분포.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평균 그러면 평균은 얼마일까요? 자 보세요. 두 번을 튕기는데 앞면이 평균 몇 번 나와요? 두 번 튕기면. 그쵸, 한 번. 왜 한 번이죠? 확률이 반이니까 한 번, 두 번 던지면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죠. 10번 던지면 몇 번 나와요? 앞면 몇 번? 5번 나오죠. 10번 던지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뭐예요? 2분의 1. 100번 던지면 평균 50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항분포의 평균은 n 곱하기 p예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누가 계산하지 마라. 당연하지. 약국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학자들이 되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네요. 자, 1번 문제 볼까요? 1번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10%가 불량률이래요. 그죠? 근데 그 공정에서 임의로 7개를 꺼냈어요. 7개를. 그죠? 그럼 꺼낼 때마다 불량률이 어떨까요? 일정하겠죠? 왜? 공정 전체의 불량률이 7%니까, 10%니까. 그러면 10%는 뭐가 돼요? P가 되는 거고요. 7번을 꺼낸 건 뭐가 돼요? 시행이 되는 거예요. N번이잖아요. 7번, N번 했고요. 불량률 확률은 10%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불량 아니면 양품이겠죠?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성공 아니면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따라요? 이항분포를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그러면 뭘 계산할 수 있다? 이항분포를 계산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래요? 두 개가 불량일 확률. 얼마일까요? 자, 7개 꺼냈는데 2개가 불량일 확률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제품을 만들거나 뭘 할 때 품질 보증을 하거나 전체적인 어떤 플랜을 짤 때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확률을 계산해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몇 프로를 떨든 뭔가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거지.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 식에다. 근데 이 식이 계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엑셀에서는 뭘로 주어질까요? 계산식을 해줘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항분포는 뭐가 기준이에요? N과 P가 딱 정해져 있죠. 자, N은 얼마 지금? 7. P는 얼마? 0.1. 자, 이거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와 거기에 따른 확률이잖아요. 자, X는 뭐다? 불량품의 수죠. 우리 정의한 거예요. 7개 중에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 1개 나올 확률, 2개,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에? 그렇죠. 7개 뽑는데 지가 맥스로 나와 봐야 7개까지 나오겠죠. 그 8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확률 값이 옆으로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확률 값을 계산해서 넣고 싶어요. 자, 7, 0.1, 0, 1 확률은 여기다가 어떻게 X에다가 0 집어넣고 이게 이렇게 되겠죠? 7개 중에 X인데 불량품이 나올 확률 얼마? 0.1의 X승, 0.9의 7 마이너스 X승. 근데 아까 2개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7에 2개, 0.1이 2개 나오고요. 0.9가 몇 개가 나와요? 5개 나와야죠. 이게 왜 이러냐면 순서에 관계없이 하여튼간 2개만 나오면 되거든요. 불량, 양품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양품 나오다가 불량 나와도 되고요. 그 가지수가 이만큼 많다 이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이제 구할 텐데
이항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요걸 순식간에 계산해 주는 함수가 이항분포가 영어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바이놈만 딱 치면 바이놈 디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있죠? 더블 클릭. 그러면 함수 마법사를 이렇게 해보면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항상 맨 앞에 있는 게 x예요. x. 자, 뭐일 확률? 이걸 다 구해볼게요. 0일 확률. 그죠? 0일 확률. 숫자로 0 쓰셔도 되고요. 근데 0 쓰면 이제 우리 복사할 거니까 0일 확률. 자, 시행 몇 번 했어요? 트라이얼스는 n이에요. n. 얘가 n. 7번. 고정하죠? 고정. 확률 얼마? 0.1. 이 확률은 내가 관심의 대상 x의 확률이에요. x가 불량품의 수니까 불량이 날 확률을 넣어야죠. 0.1을 넣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누적은 해요 말아요? 누적을 안 하면 0을 넣어요. 0. 1을 넣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누적을 한다는 거고요. 0을 넣으면 누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0을 넣으면 뭐냐면 0, 1 확률. 만약 끝에다가 누적을 시키면 0보다 작을 확률이 돼요. 근데 이건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얘가 왜 그러냐면 그 점을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치면 자, 상상을 해보세요. 불량률이 10%인데 7개 꺼내면 그 중에 한 개도 불량이 안 날 확률이 얼마래요? 40.8%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거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1이죠. 자, 이걸 보면 뭘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표로 나타냈어요. 그럼 저 표만 있으면 뭘 얘기할 수 있어요? 확률값을 얘기할 수 있죠? 아까 몇 개가 불량률 확률 구하라 했어요? 여기 보면 어디 갔어요? 자, 요런 조건일 때 두 개가 불량률 확률 얼마? 12.4%. 한 개가 불량률 확률 얼마? 37.2%. 그러면 두 개 이하일 확률 얼마? 이거 합치면 되죠. 97%. 7개를 꺼냈는데 불량이 2개 이하일 확률 얼마? 거의 100%야. 거의. 왜? 불량이 이거니까. 근데 7개가 다 불량일 확률은 거의 0%죠. 거의. 왜? 그렇잖아요. 왠지 불량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공정에 7개를 꺼내 다 불량이다. 뭐 신이 아닌 이상은 그거 뽑아낼 수가 없죠. 얘가.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걸 가지고 뭘 그리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이 많이 봤던 요런 그래프가 되죠. 자, 요게 뭐가 이제 간격을 좀 줄여 볼게요. 여러분이 봤던 무슨 그래프랑 비슷해요? 히스토그램하고 비슷해지죠. 자, 좀씩 바꿔볼까요? 자, 확률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률이 높아. 그러면 이 확률 값들이 어디로 많이 움직일까요? 위쪽으로 좀 올라오겠죠. 왜냐면 불량률이 높으면 7개를 뽑는데 불량품 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엎혀볼게요. 한 30% 올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그렇잖아요. 왜? 모두 다 저 P에 의해서 불량률과 N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얘가. 근데 불량률이 변함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분포가 달라지죠. 얘가. 불량률이 90%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0.1%의 반대 형태가 이렇게 돼버리겠죠. 0.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률이 반반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가 대칭인, 그렇죠. 평균. 여기 평균이 얼마라 했어요? 두 개를 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3.5개가 평균. 예를 들면 불량이 반인데 7개 꺼내면 평균 3.5개는 무조건 불량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분포라는 게 이런 거라 이거지. 4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히스토그램을 그렸던 게 그냥 그린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려보면 이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얘도 뭘 해보려고 하는 거다? 이 그 분포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값도 구할 수 있으면 좋고요. 평균도 알면 좋겠고요. 분산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분산은 이항분포의 분산은 이거 곱하기 또 1-p 예를 들면 1-p는 얼마일까요? 0.6이죠? 요 세 개를 다 곱하면 걔가 분산이에요. 근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평균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대값.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곱하라 그랬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곱했죠? 그걸 다 더하면 뭐가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X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그게 기대값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 저런 분포가 있으면 그거의 중앙값들을 다 구해서 확률값을 곱하면 뭐가 된다? 그 분포의 기대값이 된다는 거죠. 평균이 얼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항분포는 원래 많이 쓰이는 분포예요. 쉬우면서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고 이런 분포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런 분포로. 함수가 뭐라고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약자인 바이놈 디스트. 그래서 이런 거는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이런 확률을 계산할 때 쉽게 엑셀을 이용해서 미니탭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확률 분포 함수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뒤쪽에 눈이 갔는데 네. 그 가로 안에 네. N하고 X 있지 않습니까? 저기 시계 그때 꼭 7, 네, 네. 두개 수열 개념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요게 이거죠. 이제 통계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이제 원래는 7 컨비네이션이죠. 7개 중에 2개를 뽑는 가지수. 이거를 엑셀 식으로 쓰면 2개일 확률, 아까 2개일 확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까 0.1이잖아요. 그럼 2개일 확률 얼마? 12.4%잖아요. 이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먼저 7개 중에 2개 뽑는 가지수. 컨빈 7개 중에 2개. 몇 가지? 21가지. 그 다음에 0.1에 2승. 0.1에 2승. 그 다음에 0.9에 몇 승? 5승. 아니, 0.1에 2승. 그죠? 요 세 개를 다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저 함수 식이. 손으로 계산해도 되고. 자꾸 저 어떻게 계산하지? 이게 나누니까 수열인가 뭐지? 컨비네이션, 조합. 이걸 뭐 팩토리얼은 아세요? 팩토리얼을 하면 또 복잡해요. 막 까먹었어요. 하도 엑셀을 써서. 7 어떻게 하죠? 7 팩토리 7 밑에가 2 팩토리 2 팩토리얼 분의 7 곱하기 7 곱하기 곱하기 6. 끝이 끝인가요?
이걸 수식, 일반적인 수식으로 쓰면 이게 x면 x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구나. 위에가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x 팩토리얼 n 팩토 아니 x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약분돼 버리니까 예를 들면 7 마이너스 2니까 5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러니까 5 팩토리얼이 앞에 들어가니까 이건 원래 다 있고요. 약분돼 버리니까 7하고 6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식은 요렇게 내가 손으로 할 때는 이거 막 암기하고 그랬죠. 근데 계산기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넣으면 나오니까. 그래서 팩토리얼 개념도 전자계산기가 나오면서부터 거의 안 썼어요. 왜? 조합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제 엑셀이나 통계 패키지에서는 아예 함수를 계산해줘 버리니까 그 앞단의 거를 거의 안 쓰죠. 자, 이항분포 이해되시죠? 요것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풀어서 이항분포. 나중에 쓰시게 되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분포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초기화 분포는 샘플링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쓰는 건데 3번 문제가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을 하네요. 이건 그 경우의 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전체가 있어요. 근데 내가 관심의 대상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꺼내요? 한 요 정도를 꺼내요. 랜덤하게. 그랬을 때 이 중에 요것들이 몇 개냐를 나타낼 때 쓰는 분포가 초기화 분포예요. 복잡하죠? 뭐냐면 이런 거죠.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몇 개냐면 50개들이 제품이 50개 들었어요. 근데 과거에 봤더니 이 50개 중에 4개가 분량이 항상 들어있대요. 50개 중에. 근데 그 중에 4개, 몇 개, 이 50개 중에 샘플을 몇 개를 뽑냐면 5개를 뽑아요. 그랬을 때 내가 관심의 대상이 뭐냐면 분량이에요, 분량. 그럼 분량이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X가 분량의 수야. 분량 몇 개?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죠. 왜? 어디서만 나오면 돼요? 여기서 5개가 다 나오면 하나도 없겠죠. 0. 그 다음에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1개, 또 2개, 3개, 4개, 5개 나와요? 왜 안 나오죠? 분량이 지금 박스에 맥스로 4개밖에 없는데 5개 뽑는다 그래서 절대 5개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분량품의 수는 뭐랑 뭐가 돼버리나요? 이거하고 이거 중에 제일 작은 것만큼만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야. 그랬을 때 0일 확률, 1일 확률 각각 구하세요 라고 하는 이렇게 만들어진 분포가 뭐냐면 초기화 분포예요. 계산식은 의외로 쉬워요. 자, 보세요. 스토리대로 뽑으면 돼요.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요? 50개 중에 순서에 관계없이 5개를 뽑아요. 그죠? 근데 자, 0일 확률 45개 중에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여기 50개 중에 아니 45개가 아니라 46개죠. 46개 중에 몇 개가 나와야 돼요?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오려면 이게 양품인데? 여기서 다 나와야죠. 그래야 분량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6개 중에 몇 개가 나와야 돼요? 5개가 다 나오고 4개 중에는 몇 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도 안 나와야죠. 이게 X잖아요. 그래야 분량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나요? 네. 총 50개 중에 5개를 뽑는데 46개 중에는 5개 나오고 4개 중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2일 확률 어떻게 돼요? 2일 확률은?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 3개 나오면 되죠. 그럼 2일 확률일 거잖아요.
항상 요 위에 합은 고정돼 있죠. 합은 50. 요거의 합은 얘가 돼야죠. 요런 분포를 무슨 분포라고 한다? 초기화 분포라고 한다. 초기화 분포. 이건 특수하게 만든 분포예요. 뭐 할 때?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네요. 50개 로트에 불량품이 5개가 있대요. 여기에 불량이 5개가 있대요. 이 로트에서 랜덤하게 추출한 게 몇 개를 했냐면 4개를 추출했대요. 불량품이 1개 들어있을 확률은 어떻게 한다고요? 50개 중에 4개를 뽑는데 45개 중에 5개 중에 1개일 확률. 나머지 3개는 여기서 나와야죠. 식으로 넣어도 되고요. 함수를 구하셔도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전체가 50개인데 그 중에 분량이 몇 개 들었냐면 5개고요. 그 중에 몇 개를 뽑냐면 4개를 뽑아요. 그죠? 근데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하나, 0, 하나, 둘, 셋, 4개까지밖에 안 되죠. 분량이. 그죠? 자, 이때 쓰는 함수가 하이퍼 지옴디스트. 그러니까 초기하.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의 약자를 써서 하이퍼 지옴디스트라는 함수를 써요. 하이퍼 지옴디스트를 쓰면 여기다가 똑같이 맨 위에 게 x예요. 샘플 오브 석세스가 몇 개냐? 0개.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샘플 몇 개를 뽑냐? 4개 고정. 그 다음에 석세스의 수가 몇 개냐 이거죠. 내가 관심이 있는 게 그 불량품이 석세스인 거예요. 꼭 그 석세스가 좋은 게 석세스가 아니라 내 관심이 있는 게 석세스예요. 그래서 5개. 전체는 몇 개냐? 50개. 누적할 거냐 말 거냐? 안 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x가 0. 그 다음에 몇 개를 뽑아? 샘플, 넘버 오브 샘플 4개를 뽑는데 불량품이 몇 개 들었냐면 5개. 전체는 몇 개냐면 50개. 누적을 안 해요. 하고 엔터를 치면 얘가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값을 계산을 해줘요. 이렇게 치면 뚜딱 치면 이렇게 해주죠. 전체 합은 1이고요. 요걸 가지고 또 차트를 그리면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겠죠. 이 확률 분포의 차트예요. 여기서 1, 2, 3, 4, 5가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뭐랑 어떻게 돼요? 요게 되겠죠. 그래서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4일 확률. 그랬을 때 문제가 뭐였어요? 불량품이 한 개 들어있을 확률 얼마? 30%. 한 개 이하가 들어있을 확률은 95%. 그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룰대로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나는 무조건 이제 박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검사를 해요. 근데 불량품이 5개씩 꺼내서 보는데 그 중에 불량품 수가 2개나 3개, 4개 나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다 빠꾸. 다 반품시켜요. 그러면 0과 1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라 했어요? 거의 90%잖아요. 그러니까 90% 정도는 어떻게 돼요? 항상 0일 정도가 들어있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품질에 대한 입고 품질에 대한 정책을 내릴 때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확률을 계산해서 넌 그러면 전체 몇 개인데 그 중에 몇 개 샘플을 꺼냈을 때 분량이 몇 개 이상 나오면 너는 무조건 반품이야 라는 정책을 세운다는 거죠. 내가. 그럼 평균적으로 입고 품질을 내가 결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 함수가 초기화 분포인데 이항 분포보다는 좀 덜 써요. 근데 초기화 분포라는 것도 있다. 그 다음이 이제 포화성 분포예요. 자, 포화성 분포는 잘 발생하지 않는 분포예요. 포화성 분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공릉역 사거리에서 일주일에 평균 한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잘 교통사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죠? 잘 일어나나요? 일주일에 몇 건? 한 건. 그랬을 때 이번 주에 사건이 2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걸 계산을 해요. 포화송이라는 사람이 만든 분포인데 잘 안 일어나는 거 희박한 어떤 사건들의 확률을 계산할 때 쓰는 분포가 포화성 분포예요. 포화성 분포. 그래서 여기서 평균이 되게 중요해요. 평균. 포화성 분포는 이 평균이 곧 평균이고요. 분산도 곧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포화성이 평균이기도 하고 분산이기도 해요. 기대값과 평균이 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를 포화성 분포라고 해요. 자, 포화성 분포는 보면 이제 이럴 때 써요. 어떤 접수대로 접수가 1분에 평균 2회 정도 온대요. 그러니까 1분에 몇 번? 평균? 2건. 그죠? 2건이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특정 1분 동안에 최대 몇 번 올 수도 있어요? 3번 올 수도 있고요. 4번 올 수도 있고요. 무한대까지 올 수 있어요. 무한대까지. 평균 2건이래요. 그런데 1개의 신청이 들어올 확률은 4개 이상이 들어올 확률은 신청이 전혀 없을 확률을 구해보래요. 자, 포화성분포 한번 볼게요. 포화성분포는 뭐가 중요하냐면 M이 중요해요. 평균. 평균 몇 건이래요? 2건.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뭐당? 1분당. 1분당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10분이면 평균 몇 건 일어나요? 20건의 그 접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내가 관심의 대상이 1분이냐, 10분이냐, 20분이냐에 따라서 평균이 어떻게 돼요? 틀려져요. 그래서 X값은 0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확률값은 얘는 포화성 분포를 써요. 포화성 디스트리뷰션. 심플하죠? 평균만 알면 돼요. X는 0. 그 다음에 평균은 이거. 고정. 누적은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을 다 계산을 해줘요. 이렇게. 자, 0일 확률 얼마? 13.5%, 1일 확률은 27%, 2일 확률도 27%, 3일 확률은 18%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함수를 그리면 요런 확률값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되죠. 포화성 분포예요. 포화성 분포. 평균이 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4. 1분에 평균 4건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분포가 바뀌겠죠. 얘가 여기 보면 1개의 신청이 들어올 확률 얼마? 27%. 4개 이상이 들어올 확률은 4개 이상이니까 몇 프로? 14.29%. 그 다음에 신청이 전혀 없을 확률 얼마? 13%.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잘 일어나지 않는 분포에 대해서 뭔가 확률값을 구할 때 쓰는 분포가 재해도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요. 그러면 연간
뭐 추락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건수가 1년에 뭐 예를 들면 2.5건이 평균 일어나더라. 그랬을 때 여기다 넣어보면 평균이 뭐 1년간 뭐 2.5건의 사고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1년 동안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돼요. 3건 이하일 확률 얼마? 75%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75% 정도는 3건 이하가 무조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확률값을 계산할 때 이제 쓰는 함수가 포화성분포인데 어떨 때 쓴다고요? 일어나기 잘 희박한 것에 대한 확률은 포화성분포를 써요. 자, 3개 다 한번 해봤죠? 이거 막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 카페에다 올려놓을 건데, 자, 분포라는 게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그 통계 그쪽이면 이 계산 과정을 막 일일이 막 실습을 해볼 텐데, 그게 아니라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규분포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산확률 분포예요? 연속확률 분포예요? 연속확률 분포예요. 자, 정규분포 한번 볼게요. 자, 정규분포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요렇게. 자, 정규분포는 항상 뭘 알아야 되냐면 평균과,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면 돼요. 평균과 뭘 알아요? 표준편차만 알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평균하고 표준편차만 알면 확률값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평균이 여기고요. 요게 표준편차고요. 확률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A에서 B 확률은 요 면적을 구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구하죠. B보다 작을 확률에서 A보다 작을 확률을 빼면 뭐가 돼요? 요 사이일 확률이 되겠죠. 면적 개념이니까. 이해되나요? B보다 작은 면적에서 A보다 작은 면적을 빼면 이 사이일 면적이 된다 이거죠. 자, 한번 해보죠.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 있네요. 어떤 정구 회사에서 만드는 정구의 수명이 평균 2000시간, 평균이 2000시간,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0시간. 자, 왜 2000시간, 100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저번에 우리가 분포에서 구해봤었잖아요, 그죠? 따른다. 수명이 1700시간 미만의 제품은 불량품으로 판정하고 싶대요. 얼마? 1700은 여기 어디 있겠죠? 여기는 불량으로 판정하고 싶대요. 이건 불량이에요. 자, 수명이 2100에서 2200 사이일 비율이 얼마냐 이거지. 요 확률이 얼마냐를 구해보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정규분포는 그 평균이 200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100. 평균 자, X가 2100에서 2200을 한번 이게 X라고 보면, 자, 2100보다 작을 확률 구해볼게요. 2100보다 작을 확률. 정규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그래서 놈 디스트를 누르시면 돼요. 놈 디스트. 그래서 가서 보시면 X가 얼마일 때 2100보다 작을 확률, 평균은 얼마? 2000, 표준편차는 100. 누적은, 자, 연속 확률 분포는 무조건 누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누적을 안 하면 뭘 구하냐면 여기 있는 점을 구해요. 점을. 누적을 해야만 뭘 구해요? 이 면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그 연속 확률 분포는 무조건 끝에가
누적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이걸 이제 구하면 무슨 확률이라고요? 2100보다 작은 확률이 돼요. 했더니 얼마래요? 84.13이 돼요. 그러면 2200보다 작은 확률 어떻게 구할까요? 똑같이 하는데 놈 디스트를 하는데 나머지는 안 변하니까 2200 평균 2000 표준 편차 100 누적해야죠. 그러면 2200 당연히 2200이 우측에 있으니까 2200이 훨씬 크겠죠. 이 면적이 이 면적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빼주면 얘는 여기서 얘를 빼주면 요 사이일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다? 13.59%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 하는 정확히나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걸 계산할지는 못하더라도 이 면적 개념에 대한 거를 한번 아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뭘로 구한다? 면적으로 구한다. 그러면 1700보다 작은 확률은 얼마일까요?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놈 디스트 1700 평균은 2000 표준 편차는 100 누적은 하면 1700보다 작은 확률은 얼마? 0.00135 이만큼은 어떻다? 불량이다 이거죠. 불량이에요. 자, 그러면 10,000개를 뽑으면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00 하면 10,000개 생산하면 분량이 한 13개 정도 나온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건 놔두고요. 이게 정균포는 이게 다예요. 정균포는. 그래서 항상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그럼 2000보다 작은 확률 얼마일까요? 2000이 평균이에요. 평균보다 작은 확률은? 계산 안 해봐도? 좌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평균을 기준으로 반 땅이니까 전체가 얼마라 했어요? 확률이 전체 얼마? 1이니까 반 땅하면 얼마예요? 0.5죠. 무조건. 계산 하나 안 하나. 정균포는 평균보다 작은 확률은 무조건 0.5예요. 0.5. 반이니까, 딱 반이니까. 자, 정규분포는 이 계산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모든 게 정규분포로 대변이 되기 때문에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이즈 코리아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사이즈 코리아? 사이즈 코리아.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인데 어디서 하냐면 국가표준원, 우리나라 국가표준에서 해요. 자, 볼까요? 늦다. 자, 이건 뭐냐면 한 일정한 주기마다 한 5년 이렇게 주기마다 국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샘플링을 해요. 몇만 명을 샘플링을 해서 신체를 다 재요. 키부터 뭐 머리 장난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거를 재서 그걸 뭘로 갖고 있어요? 데이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군복을 제작을 하잖아요. 딱 맞아요. 손실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 연령대의 치수가 비율이 어떻게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100벌을 만든다 그러면 그 중에 일정 비율은 키가 160에서 170일 거고 비율이 딱 나오겠죠. 그럼 그만큼만 딱 만들어 주면 거의 편차 없이 거의 맞아 돌아간다는 거지. 어? 이건 국가적으로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실제로 해놓으면 그 효과는 어때요? 수천억의 효과가 낭비되는 걸 많이 없앨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안경 한번 볼까요? 측정 데이터를 보면 전신, 머리, 손, 발, 동작 범위 우리 이제 인간공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마틴 측정기나 요즘에는 뭐 이렇게 촬영하면 그냥 치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그 다음에 실제 측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상인도 하고요, 장애인들도 하고요, 그걸 다 측정을 해요. 여자, 남자, 할아버지, 할머니 연령대별로 다 측정을 해. 얘가 한번 보면 전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신 한번 볼까요? 지금 7차까지 진행이 됐어요. 7차까지 전신. 키, 앉은 키, 그냥 키, 몸무게, 너비. 뭔지도 모르지만 가면 측정의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그죠? 주먹 너비, 허리 너비, 그 다음에 두께, 둘레, 또 둘레 6차, 높이, 주먹 높이, 어깨 높이, 이걸 다 잰다고, 다. 쓸데없이 재는데 하여튼간 굉장히 많죠? 수백 개의 포인트들을 다 재요. 옛날에 없던 것들도 재요. 왜 재요? 쓰려고. 자, 키 볼까요? 키. 자, 키. 7차 걸로 요즘 사람들 15년대에 쟀을 때 성별이 남자. 연령대가 보통 몇 세세요? 40에서 49? 20대? 40대로 보죠. 결과 보기.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확률 분포예요. 자, 저 연령대의 키를 봤더니 50분위가 중앙값이잖아요. 딱 1m 70, 그러니까 1m 70이죠, 그죠? 1700 정도가 딱 중앙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좌우로 점점 무슨 분포처럼 생겼어요? 정규 분포처럼 생겼죠. 얘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속한지 보면 알 수 있겠죠. 상위 몇 프로인지, 하위 몇 프로인지. 그럼 예를 들면 키에 해당되는 걸 뭘 만든다. 그러면 10,000개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비율로 만들어야 돼요? 저 비율대로 만들어야 다 소진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잘 팔린다고 그래서 이거만 뒷다 만들면 저 사람들은 와서 못 사가는 거 아니에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키는 뭐 일반적인 거고요. 머리 볼까요? 머리? 얼마나 측정을 할까요? 머리만 이만큼 많아요. 이 사이 머리 이만큼 이걸 다 잰다고요.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많죠. 머리는 뭐에 쓸까요? 머리에 해당되는 게 되게 많겠죠. 안경, 모자,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마스크. 하여튼 뭐 얼굴에 장착하는 거는 뭐 헤드셋 다 여기 해당되죠. 이 데이터가 없으면 야, 사이즈 얼마로 해야 돼? 이게 얼마나 고민거리겠어요. 이런 것도 국가에서 하는데 다 클릭을 해보면 전부 다 무슨 분포를 따라요?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지. 거의. 그리고 그게 확률값들이 다 왜? 몇만 명을 조사했더니 실제로 몇 명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가만 알면 거의 이 분포 함수를, 분포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국가에서 이제 7차 인구조사 했고요. 항목들이 나와요. 이게 인체 측정 사업비를 받아서 했겠죠? 거의 한 7개월 정도 하고요. 6,000명밖에 안 됐네요. 과거에는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만 명씩 한 것 같은데. 여기 13,000명 했잖아요. 그죠? 점 줄어든 이유는 더 작게 해보니까 더 작아도 신뢰성이 있으니까 굳이 많이 안 하는 거죠. 그죠? 5만 명을 하나, 15,000명을 하나, 결과값이 비슷하면 비용이 조금 드는 게 낫잖아요. 그죠? 저거를 그냥 3D로 스캐닝하면 그렇게 해요. 여기 측정 방법도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측정 방법을 보면, 저기 3D 여기 보면 마틴 측정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영 3차원 인체 형상도 해요. 비율에 딱 맞게 만들면 그대로 그냥 값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의 체형 알아보기도 있고요. 딱 집어넣으면 해볼까요?
재광님 거 한번 해볼까? 네. 상위 몇 프로일 것 같은데? 이거 로그인 해야 되나 모르겠네. 저희 강연을 하면 안 될까요? 저희 국가로 안 가요. 몇 세, 몇 세? 유튜브 올라가는 45 사이요. 키가 얼마죠? 85요. 몸무게? 120 몇 프로? 120? 123% 나와요. 120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돼요. 키는 거의 상위 99%고요. 그 연령대에서 고도 비만이고요. 몸무게도 상위 99%예요. 거의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력량이 반응이 안 되네요. 반응이. 그쵸. 체지방 이런 건 없어. 근력인데. 그러니까. 비만이 아니라. 하여튼간 얘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원만인 거. BMI 지수로 그냥 계산한 거라서 근력량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헬스 한 사람들은 다 비만이라고 했는데. 아동도 같아 맞는 그렇죠. 그분들이 다 부담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보시면 이 분포 형태가 뭐처럼 생겼어요? 정규 분포처럼 생겼다 이거지. 그래서 거의 우리가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항상 뭔가 조작이 없으면 항상 저런 분포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분포 안 나오면 조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 그렇죠. 뭔가 조작을 하면 두 분포가 섞이거나 데이터가 이렇게 섞여버리면 조작이 될 확률이 많아요. 상봉이망이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랜덤하게 안 뽑을 경우. 특정한 순간 조작 안 되죠. 특정한 순간 조작할 거야. 최대한 안 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는데 사람 심리상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다이어트하고 아니, 그러니까 요 빨간색이 조작이라는 거, 요 빨간색은 개인이 통제하니까 조작이 될 수 있지만, 이 기준, 요 기준은 조작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죠. 국가에서, 야, 10,000명 뽑아가지고, 나 측정할 거니까 너 다이어트 하고 와. 이러진 않는다는 거지. 안 해도 심리상 하는 아니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해야 국민을 대표 표본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3주 정도 했는데 뭐 시간이 되면 뭐 엑셀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일정상 오늘까지는 뭘 해본 거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건 항상 뭘 갖는다? 분포를 갖는다. 분포를. 설문을 해도 그 설문 데이터는 뭘 가져요? 분포를 가져요. 근데 분포와 분포를 비교하는 일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설 검정인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그룹의 키하고 이 그룹의 키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지. 이 그룹하고 이 그룹에 예를 들면 30명씩 있는데 이 두 그룹이 키가 같은지 다른지를 어떻게 알겠냐 이거지. 하나면 한 사람씩이면 비교되죠. 근데 여기도 30명, 여기도 서로 다른 30명이 있는데 이걸 같다고 봐야 될지 다르다고 봐야 될지를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게 여러분 논문의 거의 반을 차지해요. 설문 분석을 했다 그러면 반은 다르거야. 이 사람이 응답한 거에 결과하고 B그룹이 응답한 거의 결과가 다르냐 같으냐 이거죠. 그게 스트레스가 됐든 안전 인식 만족도가 됐든 뭐 교육 만족도가 됐든 뭐 위험도가 됐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뭐냐면 차이가 있냐 없냐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계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